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좋은 아침인데 변호사님, 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네. 약 30년 동안 방치된 시신이 발견이 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죠. 이게 30년간 시신 방치라는 게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예, 지난 설 연휴 직전인 쯤인 한 2월 10일경에 예. 주택의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예. 그러면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 천에 쌓여있는 물체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데 아무래도 시신 같다라고 신고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80대인 남자가 약 30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니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옥상에다가 보관을 해왔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면 이제 어머니 시신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 건물 옥상에 방치를 해둔 건데. 네. 그러면은 고인이신 발견된 시신은 어떻게 미라처럼 실압화가 된 그런 상태였다고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특이한 사항은 30년 정도 옥상에 방치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이 시신을 뱉고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몸에 지방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지방산하고 마그네슘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비누 비슷한 정도로 그런 형태로 비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그래서 실압화된 시신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이 시신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아니 통상 시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사체 유기죄로 입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어떻게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신 방치로 30년을 넘겼으니까 10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사체 유기죄에 과연 해당이 될까 싶거든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사람이 죽더라도 죽은 자를 대하는 우리 일반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체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장 방식이 아니고 그냥 방기하는 경우에 그걸 사체 유기죄가 해당하죠. 예. 그리고 근데 사체 유기죄가 계속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는 공소시효가 사체 유기죄는 원래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면 사체를 유기한 시점으로부터 그러면은 처벌 가능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사체를 유기했다고 추정되는 지금 아드님 어르신인데 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가 8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분의 상태는 현재는 치매기를 가지고 있고 또 80대이고 현재는 또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 사체 유기죄 성인 여부를 조사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는 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사체 유기죄가 맞다라고 이제 성립은 되지만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예전에 떠들썩하게 맨날 놀라고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이춘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춘재 씨죠. 최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확인을 위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네. 제가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사항 하나만 좀 간단하게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하십시오. 이건 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공소시효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네. 왜 공소시효를 만든 겁니까? 아, 예. 공소시효는 입법자들이 만든 거죠. 근데 입법자들이 예, 예. 그런데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예. 시간이 계속 경과해버리면 사람의 기억력이 사라지거나 증거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 가해자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대가를 심리적으로 그런 겪었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 예전에는 공소시효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건이 발생하고도 증거는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DNA 분석이라든지 유전자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사실은 2007년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연장으로 가는 거네요, 이게.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그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미제 사건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아니, 무슨 증거, 예. 범죄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범죄 이야기만 하다 보면 자꾸 무슨 공소시효가 다 됐느니 네, 뭐 완성이 됐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저기 뭐 저 일본이나 독일 뭐 이런데 그 뭐 나치 만행이나 일본 만행 이것도 다 공소시효 지났다 우리 100년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한번 부리자면 네. 공소시효라는 게 이게 왜 있는 건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궁금해서 일단 좀 여쭤봤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번 그 사건으로 좀 돌아와서 너무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은 혹시 또 이 단순한 사체 유기가 아니라 네. 뭐 다른 원인 뭐 예를 들면은 뭐 폭행에 네. 의해서 어머니가 사망을 했다든지 네. 뭐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 사람을 방치를 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현재 나타난 바로는 이제 수명을 하셔가지고 사망한 사람을 장례 치르지 않고 옥상에 방치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해 준 상태입니다. 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검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망 시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의 원인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망인지 아니면 외력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이런 여부들이 DNA 검사 등을 거쳐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어떻게 좀 검사가 좀 잘 돼서 원인도 좀 확실하게 규명이 돼서 그 어머님 그 망자의 장례가 좀 잘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변호사님.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